자, 우리 3월 모의고사 푸느라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 이제 다시 자이스토리 미적분원 책으로 돌아와서 섹션 2 미분계수와 도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미분계수라는 단어가 나왔고 도함수라는 단어가 나왔어. 자, 이 두 단어 아마 이 단원 들어오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둘 다 처음 듣는 개념이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나마 우리 좀 반가워해야 될 건 우리 미적분이라는 지금 교과목을 배우고 있잖아요. 미분과 적분을 의미하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미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조금 우리가 반가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미적분 배운다라고 티라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태 미적분 배우면서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야 미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얘네 둘 나온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얘네 둘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 뭐냐면은 기울기를 이제 약간의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살짝 개념을 틀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살짝 개념을 변형해준 녀석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나왔네요. 자, 얘네 한번 봅시다. 자, 평균 변화율부터 보시면 함수 y equal fx에서 x 값이 a부터 b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을 다음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이 나는데 이 삼각형 모양은 뭘 의미하냐? 자, 델타라고 있고요. 델타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변화량을 얘기할 때 많이 쓸 거예요. 변화량. 그래서 이 델타라는 건 그냥 우리 그리스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종의 그리스 알파벳에서 우리 영어 알파벳 중에 D가 있죠. 이 D를 그리스어로 우리 델타라고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편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델타가 다음같이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더라. 자, 아무튼 간에 지금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가 되겠어? 델타는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X면은 얘는 X 변화량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좁으니까 그냥 변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X 변 좀 이상한가? X 변화량 쓸게요. 변화량. 그럼 델타 Y는 뭐가 되겠어요? 분자는 Y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다음같이 쓸 수 있대.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B-A분의 FB-FA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쓰기도 하더라. 얘네 세 가지 개념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이제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의미한다며. 자, 지금 함수 fx에서 x값이 a부터 b까지 변화한대. 그러면 x좌표가 a일 때 지금 y좌표는 뭐가 됐어? fa가 되고 있죠. 즉 점 p가 시작점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 점 p는 a, f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변화한대? x좌표가 b로 변화하니까 점 q로 가는 거죠. 점 q면은 b, f, b다. 다음같이 써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때 각각 x, y 좌표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P에서 Q로 점이 이동하면서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지금 위로 이만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X, Y의 변화량 델타 X, 델타 Y가 뭐가 되겠다? 우리 B-A하고 Y는 FB-FA가 되는 걸 봐줄 수가 있죠? 얘네 식을 그대로 대입해준 게 뭐야?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B-A분의 FB-FA가 되더라. 즉 뭐예요? 점 P에서 점 Q로 이동할 때 X가 변화한 양분의 Y가 변화한 양,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더라. 근데 우리 여기까지 썼으면 대충 이해가 가야죠. 이 식은 우리 뭐랑 같아요? 직선 PQ 사이의 기울기 또는 점 PQ 사이의 평균 기울기랑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직선 PQ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한 거야? 우리 델타 X 지금 B-A라고 그랬죠? 여기서 A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B는 뭐가 되고 델타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자 분모는 b 마이너스 a니까 그냥 델타 x 써주고, 분자에서 fb 대신에 뭘 써준 거다? f a 플러스 델타 x 써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 이퀄 지금 평균 기울기가 됐죠? 따라서 우리 변화율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그냥 기울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x가 1 증가할 때 y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변화율 또는 기울기인 거죠. 자, 따라서 우리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도 다음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x가 1 증가할 때 y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미분계수 얘기를 할게요. 미분계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개념이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수 y equal fx에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아까는 평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순간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는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된대요. f 자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어퍼스트로피 하는 이 뭐랄까 점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임. 그래서 지금은 f 프라임 a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f 프라임 a라고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표현을 하고 얘 이퀄 뭐가 되더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다가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는 이퀄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어진 식에서 우리 리미트만 빼고 보면은 이 식은 뭐랑 같아? 앞에서 평균 변화율 구하는 식하고 거의 일치하죠. 따라서 우리가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 식을 그대로 가져오되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가 순간 변화율이 되더라.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x의 변화량이죠. 즉 x가 거의 0에 가깝게 우리 리미트 같은 경우는 델타 x가 정확히 0이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다가간다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x의 변화량이 우리가 거의 알아채지도 못하게 0.000000001 이 정도 x가 변화할 때 fx 변화량을 나타내 준 게 우리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림이 좀 되게 크게 표현이 되는데 오히려 그림을 이건 작게 그려주는 게 좋아. 자, 평균 변화율식이 이렇게 돼. 자, 점이 A에서 B로 움직일 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순간 변화율은 델타 X를 0으로 보낸 다음에 즉 뭐예요? X의 변화 범위를 점점 줄여주는 거야. 자, 이만큼 변화할 때 또는 얘보다 더 작게 변화할 때 또 얘보다 더 작은 만큼 X 값이 변화할 때 그때 기울기를 구해주는 게 우리 순간 변화율이다. 즉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뭘 의미한다? x equal a에서 함수 y equal fx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그냥 우리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점점 델타 x 변화량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모양의 그림 진짜 잘 그려야 이게 가능한데 이거 될라나 모르겠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겠죠. 얘는 이걸로 하지 말고 잠시만요. 얘를 한번 이용해 보자. 자,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냐 이건. 자, 처음에 델타 x가 클 때 기울기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러다가 점점 델타 x 간격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 만약에 델타 x가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때 기울기는 대략 이런 모양 되겠고요. 델타 x가 좁아져? 그러면은 또 이런 모양. 점점 우리 기울기가 뭐에 가까워진다? 접선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너무 못 그려서 네. 오히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방해가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제 델타 x를 점점 작아지게 하면서 그려보시면은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는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일치하게 되는 걸 봐주실 수 있습니다. 걔가 미분 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순간 기울기.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 개념 확장이라고 해서 뭐가 나왔냐면, 자, f'A equal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8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얘를 변형한 모양이다 했는데, 지금 이 h는 델타 x 대신에 h 써준 거예요. 여기 글자 써있죠? 남색으로 종종 델타 x를 h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냥 그거 써준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그냥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fa 플러스 kh 마이너스 fa다 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 아까 미분계수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자, 분모는 그냥 h, 델타 x 대신에 h가 써져 있는데 분자에서 델타 h 대신에 kh가 써 있네. 그러니까 우리 kh로 델타 x를 맞춰주자 이거야. 그럼 분모도 kh가 되게 해서 분모에 k를 곱해주겠고, 그럼 k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또 상수로 몇을 곱해줘야겠다. k를 곱해줘야 얘네 둘 만나서 사라지겠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k를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k는 h랑 전혀 상관없는 상수니까 리미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겠고, 식이 어떻게 변하겠어? 얘는 k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kh분의 f의 a 플러스 k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 있죠? 드디어 델타 x가 일치하게 됐네. 그러면 우리 리미트 들어있는 이 식은 뭘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거 식수면 f'a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k만 붙여주면 되겠죠. k f'a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분자 분모에 똑같이 k 한 번씩 곱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얘는 우리 숫자 써서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너무 귀찮고, 자, k가 3이고 m이 2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2h가 되죠. 즉 두 f 함수 사이의 변화량, x값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3h에서 a 플러스 2h를 빼줘야겠죠? 계산하면 그냥 h만큼의 간격이 있다. 그쵸? x의 간격이 h만큼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네. 따라서 우리 분모도 똑같이 이 간격 h를 따라가야겠다. 왜냐면 우리 b-a가 델타 x였잖아. 이 델타 x를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좀 숫자가 너무 간단하죠. 우리 3h 대신에 5h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다? 여기도 5h가 되는 거고, 그러면 3h만큼의 간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모도 3h가 돼야 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씩 곱해주고 3 다시 리미트 바깥으로 나가서 1번과 같은 케이스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얘 equal 3f'a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얘가 개념 확장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건 뭐다? 미분 계수가 무엇인가? 미분 계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순간 변화율 또는 순간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고, 이 순간 기울기는 결국 뭐다? 주어진 fx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미분계수가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뭐 예시가 나왔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곡선 y equal x제곱에 대해서 첫 번째 x값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얘를 구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 평균 변화율이니까 자, 그냥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써주면 x 변화량은 1에서 2까지 변하니까 2-1이 x의 변화량이 되겠고, y의 변화량 뭐가 되겠다? f2에서 f2를 빼주면 되겠죠. 지금 이 좌표에서 이 좌표로 이동하는 거니까, 자, x의 변화량은 2 빼기 1이고 y의 변화량은 f2 빼기 f1이 된다. 그죠? 이만큼이 y의 변화량이 되니까, 자, 이걸 써준 거죠. 계산하면 2-1분의 4-1이고 1분의 3이 되니까 우리 평균 변화율 3이 된다 나타낼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곡선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주자. 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요구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지금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야?
평균 변화를 구할 때는 점이 두 개가 주어지죠. 그죠? 그래야 그 사이에서 평균적인 변화율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우리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땐 점을 하나만 주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우리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식 어떻게 쓰면 되겠다. 자, 우리 아까 구했던 미분계수 식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F'2는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자, 분모는 x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h를 그대로 써줘야겠죠.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y 이퀄 x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2 플러스 h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 되겠고, 자, 얘 전개하면은 h제곱 플러스 4h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 해주면은 없어지고 남는 게 뭐야? h분의 h제곱 플러스 4h가 남겠죠? 자, 그럼 h 한 번씩 약분해주고 남는 게 뭐다? 여기 써있구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4 플러스 h가 남더라. 자, 이때 h 0으로 우리 보낸다 라고 했으니까 h 없애주면 남는 거 4가 되네요. 따라서 우리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냥 4가 된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이제 평균 변화율하고 아까 얘기했던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의 차이 명확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두 지점이 반드시 필요해. 왜냐면 그 둘 사이에 평균을 구해주는 거니까. 반면에 우리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점만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냐가 궁금한 거니까, 순간 기울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점만 있어도 된다. 뭐 우리가 이제 좀 실생활에 응용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 너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 평균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쵸? 평균 몇 킬로미터 퍼 시간으로 운전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평균 뭐 100km per hour의 속도로 운전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출발할 때는 뭐 시속 30km per hour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시속이라고 할게요. 우리 생활에 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시속 30으로 운전하다가 10분 있다는 시속 40으로 올렸고, 15분 있다가 시속 50으로 올렸어. 이렇게 그 시점에서의 속력을 하나하나 다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평균 속력을 얘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우리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두고 그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순간순간 보고를 하는 거죠.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속력 몇 킬로미터야? 그러면은 나 출발했을 때 서울에서 출발했고 지금 몇 킬로미터 왔고 시간 몇 분 지났으니까 속도 계산해 보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운전하면서 우리 계기판 보고 나 지금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걔가 우리 순간적인 속도 또는 순간 기울기가 된다. 걔가 우리 미분 계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